이 종목은 대체 왜 시간입니다. 특징주들 살펴볼 거고요. 네, 첫 번째 종목 KTNG부터 볼까요? 오늘 시장에서 하락하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이런 종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KTNG. 안 그래도 바닥권에서 막 헤매고 있는 종목 가운데 하나인데 오늘 또 추가 급락이 불가피했어요. 분식회계 혐의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2011년도에 인도네시아의 한 담배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회계 처리 기준을 고의로 위반했다라는 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일단은 결과가 어떻게 될지 금감원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4% 하락으로 81,400원에 놓여있는 KTNG 주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또 하나의 하락주 볼게요. 롯데케미칼이요. 장 초반부터 밀려났어요. 그리고 한 3% 가까운 하락세를 현재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장 폭발 사고 있었잖아요. 오늘 새벽에 엄청난 화재 그리고 주변 인근 지역으로의 피해도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7개의 공장이 생산이 중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번 폭발 사고로 인해서요. 이로 인해서 한 3조 원이 넘어가는 매출액 규모의 생산이 아예 올스톱되어 버린다는 회사 측의 예측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당분간에 이런 공장이 이 화학 공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엄청난 대규모의 시설을 동반한 공장이기 때문에 새롭게 다 꾸려 나가려면 몇 개월이 걸립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면 실적에 대한 빨간불이 다시 켜지는 것일까요? 주가 182,500원 기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올라가는 쪽 볼게요. 게임주 상승세는 두드러집니다. 일단 이유는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탄탄한 게임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탄탄하니까 잘 나가고 있고 또 여기에 플러스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콕, 집콕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집에 앉아서 그냥 게임들 하신다는 겁니다. 게임주들이 이렇게 선방하고 있는 오늘이고요. 넷마블이 7%대, NC소프트 장중 52주 신고가 또 기록하는 모습인데 지금이라도 하나 담아볼까? 고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HLB 볼게요. 이번엔 또 하락주. 코스닥 시장에선 HLB가 오늘 5개 튀었습니다. 이 종목이 오늘 상승으로 돌아섰다면 지수의 상승폭이 조금은 더 컸을 수도 있을 것 같죠? HLB 9만 원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규모의 유무상증자 소식이 있었어요. 이 소식이 앞으로도 추가 하락의 빌미가 될지 아니면 지금이 기회인 것인지 고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넷패스 볼까요? 지난해 실적 잠정치가 어제 장 마감 이후 공개가 됐습니다. 이익을 봤더니 영업이익 봤더니 175%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더라고요. 넷패스 오늘 시장에서 장대 양봉 그려갑니다. 9%대 강세.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들은 여전하고요. 어떻게 볼지 점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영업부 송태훈 과장과 함께 말씀 나눌게요.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지수의 반등과 함께 상당수의 종목이 또 화답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의미 있는 종목들을 좀 찾는 것이 이제 오늘의 우리의 숙제인 것 같아요. 일단 게임주에 대한 시각 먼저 좀 챙겨볼까 하는데요. 방콕주 이런 수식어들은 매번 이제 게임주 앞에는 붙어 있습니다. 요즘요. 어떤 시각에서 이런 종목들을 볼까요? 앞으로 전망은 좀 좋게 보십니까? 일단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관련돼서 상당 부분 피해 업종에서 좀 벗어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이제 방어주 성격으로서 상당히 괜찮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상 지금 이 신작 모멘텀 같은 경우에 사실 상반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이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워낙 잘 매출액이 나왔던 종목들 그리고 그런 게임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 상반기 내내 그것이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지금 좀 점쳐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NC소프트 같은 경우 리니지 2M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좀 잘 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 실적이 상반기 내내 괜찮을 수 있다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는 먹혀 들어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NC소프트가 오늘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 더욱더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또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주 관련돼서는 3월 달에 또 하나의 이슈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바로 거요? 이제 웹보드 규제 완화 관련돼서 3월 네네. 중순쯤에 이제 본회의에 상정이 되고 거기서 이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만약 웹보드 규제가 완화가 되게 된다라면 관련된 업체들 같은 경우 예전에 웹보드 규제가 생길 때 정말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 많은 부분 감소했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에는 이런 부분이 규제 완화가 되게 되면서 반대로 역으로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점쳐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는 네오위즈가 상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의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한 20% 이상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 감안하게 되었을 때 오늘 사실 큰 폭의 네오위즈가 상승을 보이기는 했었지만 이런 부분 오후장으로 가게 되면서 상당 부분 좀 줄였던 부분이 있었어요. 하지만 네. 그런 부분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에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신규 접근한다고 했을 때 그래도 이 종목 마음에 든다는 거 있다면 앞서 말씀 주신 네오위즈 꼽으시는 건가요? 게임주에서는 네오위즈 계속적으로 웹보드 관련돼서 규제 완화 관련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네네. 괜찮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NC소프트가 사실상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는 좋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조금 불안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신다라면은 차라리 네. 정말 바닥권에 있는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오늘 7% 넘는 상승을 보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게임주 투자 의견 좋아요. 네. 예,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오위즈 한번 눈여겨봐야 되겠네요. 또 3월의 모멘텀 또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 있어 보이고요. 계속 봅니다. 이번에는 HLB 갈게요. 장초반부터 동시호가 때부터 크게 밀리길래 무슨 일이 있지 하고 뉴스를 찾아봤더니 유상증자 이슈가 잡혀 있긴 하더라고요. 주가를 끌어내릴 만한 이슈인지, 그러니까 오늘 왜 추후에 두요. 그럴 만한 거리입니까? 일단 HLB가 대규모의 무상, 유상 증자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서 상당 부분 오늘 이렇게 시장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4% 정도 하락을 좀 보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제 이 발표 자체는 시간의 시장에서 이미 좀 반영이 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네. 시간에서 한 4% 정도 하락을 보였었는데 그 부분이 끝까지 유지가 됐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유무상 증자 관련돼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된다라면 한 3,270억 정도의 유상 증자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주주 배정 이후에는 일반 주주를 대상으로 해서 유상증자를 채워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 돈 자체를 어디에 쓰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될 텐데 네. 이 탑업인 관련돼서 이 지분을 취득하는 데 사용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탑업인 관련되는 그 탑업인 어디인가 이게 또 중요해지게 될 텐데 이 리보세라닙의 원천 기술을 보유한 엘바나의 이 지분을 취득하는 데 한 60% 정도의 자금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리보세라닙이 관련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엘레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리보세라닙이 관련돼서 글로벌 판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유를 했던 부분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 이런 부분의 지분 취득이라는 이런 부분은 꼭 필요했던 정해진 수순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그게 조금 아쉬운 것은 그런 부분 자체를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다. 이 부분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 후보 물질로 지금 그것을 매수하는 데 있어서 한 800억 정도 사용을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타 채무 상환을 하는 데 한 110억 정도 사용을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는 사실상 이 발행 가액 자체가 75,900원이기 때문에 다소 좀 안 좋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장기적인 그림에서 보게 되었을 때는 사실상 원천 기술을 보유한 이 회사에 대한 지분을 취득을 하고 글로벌 판권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이런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땐 회사가 큰 그림에서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HLB를 접근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번 기회를 활용해서 더
더욱더 매수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어떤 관점으로 이 종목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액션을 취하는 방향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뭐 전체적인 평가를 내려보자면 뭐 투자 의견 어떻게 주시겠어요? 글쎄요의 의견을 좀 드리고요. 사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정 발행가격 자체가 75,900원이라는 점 자체가 어느 정도의 이런 시장에 대해서 HLB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은 상승 동력을 저해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한 430만 주가 이번에 발행이 됐는데 네. 그게 6월 달에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 한 6월 달까지는 너무 크게 이 HLB가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 그런 물량 자체가 바로바로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한 이 정도 수준에서 계속적으로 HLB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장기 투자자의 관점이라도 뭐 이런 일정 부분들은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군요. HLB 이렇게 점검하고 가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넷패스 볼게요. 시장이 턴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반도체 쪽으로 눈 돌려야 된다라는 전문가들의 시각이 그동안 참 많았었어요.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의 탑픽으로 이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오늘 뭐 반등폭이 두드러지기도 하고 어떤 점을 뭐 이유로 해서 뭐 이 종목이 탑픽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상 지금 만약에 지수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성장주에 대한 사실 관심을 더욱더 많이 가지셔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뭐 대표적인 성장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테크주들이 될 수가 있을 테고 그중에는 반도체 종목들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 반도체 종목이라면 거기서도 메모리 관련된 부분 그리고 비메모리 관련된 부분을 따로 또 볼 수가 있을 텐데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적으로 갑론을박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비메모리 관련돼서는 사실상 모든 투자자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다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페스가 사실 비메모리 관련된 업체 중에서 상당 부분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상 이 3분기의 실적이 조금 미스가 나오게 되면서 거기서부터 조정을 받았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번 작년도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런 부분 실적에 대한 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더욱더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써 이제는 변화가 되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객사의 요청으로 인해서 공장 증설을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하반기로 가게 되면서 그런 공장 증설이 완료가 되고 거기서 추가적인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상반기보다도 하반기 쪽에 더욱더 이러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강화가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는 상반기 주가는 더욱더 반응을 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면 네페스가 지금 오늘 장에서도 한 9% 정도의 상승을 보였었는데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고점이 36,000원이었으니까 이런 부분 충분히 더욱더 갱신을 하면서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의 성장성에 한번 기대를 걸어봅니다. 네페스 내일장 탑픽으로 올려두고 투자 의견 좋아요 찍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영업부 송태훈 과장과 함께 종목 이야기 풀어봤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국인이 복귀했습니다. 무려 8거래일 만에요. 원달러 환율이 9원가량 하락하면서 매수할 만한 여건이 만들어졌다라는 판단 속에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그로 인해 코스피 하락 출발했지만 조금 더 상승 힘을 가져가면서 2% 강세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2.2% 오르면서 2058선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코스닥도 하락 출발하긴 했지만 다시 한번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2.38% 오름세 641선까지 올라오면서
하락하면서 오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의 수급 상황이 더 강한 만큼 살펴보도록 할게요. 외국인이 현선물 시장 모두에서 사자를 외쳤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 확연하게 사자세를 보인 점 살펴집니다. 1,831억 원가량을 담았고 그동안 매도 공세를 펼쳤던 전기전자나 제조업 중심 오늘은 사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개인은 의외로 엇박자를 타면서 13거래일 만에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513억 원의 매도 우위, 기관도 동반으로 팔면서 1,539억 원의 순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서도 외국인의 사자세는 감지가 됐습니다. 1,000억 원가량 사들였고요. 기관도 동참을 하면서 385억 원의 사자, 하지만 개인은 또다시 팔면서 1,330억 원의 매도 우위가 기록됐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한때 1위부터 20위까지 모두 다 빨간불을 켜는 모습까지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마감도 역시 5종목은 일단 빨간불 체크가 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외국계 매수 창구에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으로 이름을 올렸죠. 3.61%까지 반등세가 나타나면서 57,400원에 마감지었고요. SK하이닉스도 94,300원까지 올랐습니다. 이외 나머지 종목도 1에서 3%까지 오르는 종목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유독 상승장에 동참하지 못하는 종목이 하나 보입니다. HLB인데요. 4%까지 낙폭을 조금 더 키우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91,100원까지 내려온 상황이었습니다. 자, HLB 같은 경우에 대규모 유상, 무상 증자 소식이 전해졌는데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신약 개발 비용이 목적이라고 했지만 시장은 오히려 작은 불확실성에 조금 더 주목을 하면서 매도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외의 종목은 상승 마감했다는 점도 함께 살펴집니다. 자, 색다발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OLED 쪽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APS홀딩스가 가장 강력한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9.31%의 오름세 11,150원에 마감지었는데요. 삼성증권의 호평이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스마트폰의 플렉서블 패널 확대를 기반으로 두 번째 성장기를 맞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호평이었죠. APS홀딩스 이외에도 비아트론, KC텍, 힘스의 힘이 상당히 좋은 모습 살펴집니다. 다음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 또 하나의 흐름이라면 낙폭이 과대했었던 섹터군으로도 저가 매수가 유입됐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하락장에서도 딱히 경기 방어주로서의 성격을 못 보여줬었던 통신주도 상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 부분의 고른 성장세가 특이점이라는 LG U+ 2.73% 오름세, 이 대표 대형 통신주 중에선 SK텔레콤이 가장 강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무려 6%나 뛰었습니다. 전일 대비 12,500원 상승하면서 21만 9,500원 수준까지 올랐고요. KT도 0.64% 견조한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테마는 자율주행 테마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급등을 했습니다. 모멘텀 만발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 카카오 쪽에서 모멘텀이 들어왔다면 오늘은 구글 쪽에서 모멘텀이 전해졌습니다. 구글의 자율주행차가 최초로 외부 자금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업종 내 모멘텀을 안아갔고 상승 재료로 소화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더 미동은 어제보다 조금 더 끌어올리면서 10.19%의 종가 마감을,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상한가 지켜내면서 종가를 형성했다는 점도 특이점이었습니다. 한편 메디톡스도 급등했습니다. 마지막 분위기 살펴보도록 할게요. 14.51% 강세 흐름 27만 9,300원이었지만 반대로 대웅제약은 9.91%나 급락하면서 10만 원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미국에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균주 도용 논란과 관련해서 소송을 펼치고 있는데요. 소송이 메디톡스에 조금 더 유리한 국면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희비가 교차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NC소프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 종목은 외 시간을 통해서 잠시 돌아보긴 했지만 종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신고가를 경신했거든요. 마지막 분위기도 좋았네요. 6.04%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신고가 경신한 채 마감이 됐고요. 72만 원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이렇게 마감 시황 살펴드렸습니다.